자, 두 번째 거는 양지열 변호사님이 준비했던 건데요.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뉴스 알리는 정도로만 그냥 그쳐버렸는데, 요거는 참 약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릴 만한 거예요. 예. 이거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네. 예. 봉천동 반지하 원룸 훔쳐보면서 음란행위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요거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 이걸 하면서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왜 구속 사유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핏 보면은 그냥 주거 침입한 게 아니고 성폭행 시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구속됐냐, 이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이 주거 침입, 공연 음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도망가다가 인근 의류 수거하면서 상의를 훔쳐서 입어서 이게 또 절도죄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주거가 없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 이 사람이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노숙자이거나 아니면 노숙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저기 여관반 전전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족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판사들이 대체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족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 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도망 염려가 있다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 대체로 그 범죄 사실이 약간 약하더라도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재판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법정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재판 때 출석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장기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좀 이런 범죄에 대해서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도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서 특히나 주거를 침입한다든지 이렇게 집을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주거 침입이나 이런 범죄랑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공연 음란 정도지만 이 사람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거 침입을 실제로 해서 성폭행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죄는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속 사유를 저는 강화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나오면 또 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합의해달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들을 괴롭혀요. 그것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보복 범죄의 가능성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저는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확실하게 제가 반박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순간 굿센아델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비교가 된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최근에 그 신림동과 봉천동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신림동 소위 강간범 사건 있죠. 이 사건도 처음에는 이거 영상 보셨잖아요. 예, 이거는 강간미수로 안 하고 그냥 단순 주거침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강간미수로 SNS에서 엄청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과잉 수사다 이런 주장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강간미수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법조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닌데, 저장한 게 있었는데. 그 법조인들이, 그 변호사분들이 어디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법조인들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거 침입할 때 이게 성폭행 의도가 확실하게 있었냐, 이게 명확해야지 이게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냥 단순 주거 침입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법 논리로 따지면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구별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는 행동이 집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위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그 법 논리로 또는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 JTBC 뉴스룸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손석희 사장님이 브리핑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왜 나와? 82년생 김지영, 이 책을 소개를 하시면서 이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젊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김지영들이 겪어왔던 사건의 한 대목, 정류장으로 빨리 나와 제발,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떠오른다. 타인의 도움으로 관심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는데, 신림동에 사는 김지영은 단 1초 차이로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 벗어났다. 봉천동에서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그렇지,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도 되게 많단 말이죠.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김지영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기 뭐지, 택배 주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남성 이름으로 하고, 또 배달, 음식 배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변조해서 초인종을 구입하고. 그래서 다만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82년생 김지영 책에도 나오죠.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그 믿음에다가 오늘 세상은 어떤 답을 준비할까, 이렇게 했는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역시 우리 손석희 사장님 참 좋은 내용의 브리핑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제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고 싶어졌어요. 하도 언론에 유명해서. 근데 제가 좀 사실 소설을 잘 안 읽는 편인데, 갑자기 앵커 브리핑을 보다 보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결론. 그래서 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인 분, 특히 그 피해자의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는 공간인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은 이미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아닌 거죠. 그 자체로. 그 집을 갖다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음란행위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는 되게 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